서울 강남의 단정한 아파트에서 3인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가던 내게 일상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투자 컨설팅 회사 이사로 17년째 일하는 나와 갤러리 관장인 아내 예린,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시윤이까지 우리 가족은 주변에서 보기에 완벽에 가까운 가정이었다. 난 늘 아내에게 고마웠다. 부유한 집안 배경 덕에 갤러리를 운영하면서도 집안일과 시윤이의 교육까지 모두 챙기는 예린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여성이었다. 결혼 12년 차에 접어든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대화는 줄었지만 그것이 위기의 신호일 줄은 전혀 몰랐다. 변화는 미세했다. 예린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갤러리 일을 핑계로 외출하는 빈도가 늘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이 번창한 결과라 여겼다. 하지만 향수 브랜드가 바뀌고 평소 예린이 즐겨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불안한 감각이 일어났다. 오늘은 전시 오프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시윤이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데워 먹이고 숙제도 확인해주세요. 문자로 온 아내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다. 이번 주에만 3번째였다.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시윤이는 이미 자기 방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인가 시윤이도 변해 있었다. 아빠, 뭐해? 저녁 먹었어? 시윤이의 방문을 노크하자 게임 소리가 줄어들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시윤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14살 소년의 눈에는 어딘가 깊은 곳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엄마가 준비해둔 거 먹었어. 아빠 것도 있어. 시윤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본 태블릿이었다. 최근 예린은 항상 새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고 이전에 쓰던 이 태블릿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전자레인지의 타이머를 기다리며 무심코 태블릿을 켰다.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화면이 바로 켜졌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앱 사용 기록을 보니 이메일 앱이 가장 마지막으로 열려 있었다. 특별한 의도 없이 이메일을 눌렀을 때 난 운명의 변곡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재산분할 특약 수정안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발신자는 김재현 변호사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숨을 고르며 메일 내용을 읽었다. 서예린님께 말씀하신 대로 혼인 시 작성한 재산분할 특약서의 효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 법률상 유효하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및 예술품에 대한 분할 제외 조항은 문제없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거 주지 아파트의 경우 남편 명의이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혼인 시 작성한 재산분할 특약서라니 그런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결혼 당시 예린의 부모님이 준비한 서류들을 여러 장 서명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게 특별한 재산분할 조항을 담고 있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전자레인지 알림음이 울렸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메일 날짜를 확인했다. 2달 전이었다. 예린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한 지 이미 상당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현거 주지 아파트에 대한 별도 대책이라는 문구는 아내가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화면을 더 내려 다른 메일들을 확인했다. 다양한 갤러리 관련 업무 메일 사이에 같은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이 여러 개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문의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허둥지둥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예린이 들어오는 소리에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음식을 꺼냈다. 오늘 어땠어요? 시윤이 잘 있었어? 화사한 미소를 띤 예린의 얼굴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새 원피스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녀의 목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들이 이제야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다 잘 있었어.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나왔다.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아내는 달라졌고 아마도 오래전부터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2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연애 기간까지 포함한 우리의 시간이 거짓 위에 지어진 탑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예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그녀의 마음은 나를 떠났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녀의 마음이 정말 내게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 모든 시간이 단지 계약에 따른 연기였다면?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분노하고 폭발할 수도 있었지만 내 성격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였다. 아들 시윤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최수민에게 연락해봐야겠다. 이것이 내 일상에 생긴 균열이 가져올 폭풍의 시작일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이 흘러갔다. 예리는 서둘러 갤러리로 출근했고 나는 시윤이의 아침 식사를 챙겼다. 태블릿에서 본 내용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움직임들이 이제는 마치 형광펜으로 칠한 듯 선명하게 보였다. 아빠, 오늘 저녁에 학원 끝나고 친구네 집에 가도 돼? 프로젝트 과제가 있어서. 시윤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아들의 눈빛에 피로함이 묻어 있었다. 게임을 늦게까지 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했다. 괜찮아.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9시쯤?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시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평소라면 놓쳤을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신호에 예민해진 상태였다. 아이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균열이 이미 시작된 걸까? 출근길,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최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적인 안부 인사 후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시간 되면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일로 상담이 필요해서. 수민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6개월 전 동창회 자리였고 그 전에는 몇 년간 연락이 뜸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연락이 그녀에게는 의아했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가? 그쪽 전문 분야야. 짧은 대화 끝에 우리는 점심 약속을 잡았다.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팀원들의 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밤 본 이메일 내용으로 가득 찼다. 제3분할 특약, 양육권, 별도 대책.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료 한 명이 마주오며 내게 말을 걸었다. 우연 이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의 최근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SNS 계정에는 갤러리 행사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태그를 확인하니 파크 하우큐어라는 계정이었다. 예리는 그를 우리 갤러리의 새 큐레이터라고 소개했었다. 그의 프로필을 열어보니 39살의 큐레이터로 유명 미술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사진 속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예리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직감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몰려왔다. 태호의 SNS를 더 살펴보니 예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럿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 작가와의 만남,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까지. 내가 참석하지 않은 모든 자리에 그가 있었다. 점심시간, 수민을 만났다. 그녀는 44살 미혼으로 성공한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끝나고 음식 주문을 마친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아내의 태블릿에서 제3분할 특약서와 관련된 변호사 이메일을 발견했어. 수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신중하게 물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 내가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자. 수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당시 서명한 문서가 있었다고? 기억나는 게 있어? 예린 부모님이 준비한 서류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특별한 제3분할 약정인지는 들은 적 없어.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지. 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런 특약이 있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예린 부모님처럼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흔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야. 가슴이 무거워졌다. 불현듯 예린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던 나에게 다가왔다. 당시 취업난에 시달리던 내게 그녀의 집안 배경은 안정감을 주었고 결혼 후 장인의 지원으로 시작한 투자 사업은 지금의 내 커리어를 만들어 주었다. 혹시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을까? 또 다른 정황이 있어? 수민의 질문에 머리를 흔들었다. 아내가 최근 갤러리에 새로 영입한 큐레이터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SNS를 보니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 수민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예린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그 말에 망설였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상대방의 기기를 허락 없이 확인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알아볼게.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예린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중요한 컬렉터와 저녁 미팅이 있어요. 9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시윤이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시윤이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9시쯤 들어온대. 이제 저녁 시간은 혼자가 될 것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도착하니 텅 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문득 아내의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그곳에 손이 향했다. 서랍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다. 맨 위에는 갤러리 관련 서류들, 그 아래로 예술작품 구매 계약서들, 그리고 맨 아래 봉투 하나가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꺼냈다. 결혼합의서라고 적힌 문서였다. 12년 전 날짜에 이 문서에는 분명 내 서명이 있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주요 내용은 태블릿에서 본 이메일과 일치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및 예술품에 대한 분할 제외, 그리고 양측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금지 조항도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결혼합의서 뒤에 접혀있던 종이, 그것은 최근 작성된 메모였다. 타오와의 파리 일정 3월 152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호텔 예약 정보와 임시 비행기 예약 번호까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허둥지둥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다. 거실로 나오니 시윤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벌써 왔어? 9시 아니었어? 시윤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프로젝트 일찍 끝났어.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불안해 보였다. 아빠,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랑 아빠랑 괜찮은 거야? 시윤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14살 아들의 눈에도 보일 만큼 우리 부부 사이의 균열이 커져 있었던 것이다. 시윤이의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냥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 그리고 아빠도 어제부터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이 순간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폭풍 전의 고염처럼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시윤이의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숨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국 가장 안전한 대답을 선택했다. 걱정할 건 없어. 엄마랑 아빠는 그냥 각자 일이 바빠서 좀 피곤한 거야. 내 대답에 시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날 밤, 예린은 예정대로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화사한 표정으로 들어온 그녀에게서 미세하게 술 냄새가 났다. 미술계 사람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와인 한두 잔은 흔한 일이었기에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회의 어땠어? 무심한 듯 물었다. 예린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미국에서 온 컬렉터가 우리 갤러리 작품에 관심을 보여서 다음 달에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축하한다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큰 계약이 진짜 갤러리 사업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새로운 미래 계획에 관한 은유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예린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패스워드가 필요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그녀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니면 시윤이 생일? 첫 번째 시도에서 결혼기념일이 맞았고 화면이 열렸다. 손이 떨렸다. 이런 행동은 내 원칙에 어긋났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도덕적 고민보다 컸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태호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대화 내역이 나왔다. 가장 최근 대화부터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전시회나 작품에 관한 업무적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사적인 대화도 섞여 있었다. 오늘 저녁 정말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래.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어지는 대화들은 더욱 명확했다. 파리 여행 계획, 함께 볼 전시회, 그리고 머물 호텔까지.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우연히 의심하는 것 같아.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계약서대로라면 내 몫은 안전해.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것이었다.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계획적으로 나와 시윤이를 배신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예리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12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발견한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특히 그 합의서 원본을 그리고 예린이 새 남자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메시지나 이메일, 예약 내역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윤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수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윤이가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지. 어쩌면 그 아이와 대화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물론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예리는 또다시 미팅을 이유로 늦을 거라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윤이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의아했다. 뭐해, 시윤아? 그냥 인터넷 보고 있어. 그의 태블릿 화면을 흘끗 보니 법률 상담 사이트였다. 미성년자 양육권이라는 검색어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14살 아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파에 앉아 시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이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다.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시윤이는 망설이는 듯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 성숙한 결의가 보였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 아빠. 시윤이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봤어. 메시지가 와서 내가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서 온 거였어.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스크린샷이 있었다. 예린이 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다. 대화 내용은 내가 본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 파리로 떠나 새 생활을 시작할 계획, 갤러리 자금의 일부를 빼돌린 내용, 그리고 나와 시윤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엄마는 날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 시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빠, 난 엄마한테 증거 더 있어. 시윤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학교 과제용으로 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예린과 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파리 이주 계획과 함께 어떻게 서류를 조작해 갤러리 자금을 빼돌릴지, 그리고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녹음한 거야? 지난주 토요일 엄마가 갤러리에서 미팅한다고 했을 때 난 불안해서 엄마를 따라갔어. 창문 밖에서 들었어.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는 이미 몇 주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보니 그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태도는 단순한 사춘기 증상이 아니었다. 시윤아,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해서.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미안해할 거 없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시윤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갑자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빠랑 살고 싶어.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제는 아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까지. 걱정 마, 시윤아. 아빠가 꼭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시윤이가 잠든 후 나는 수민에게 모든 증거를 공유했다. 아내와 태호의 대화 내용, 시윤이가 녹음한 파일, 그리고 내가 발견한 재산분할 특약서까지. 수민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수민의 조언에 따라 나는 며칠간 면밀한 준비를 했다. 시윤이의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예린의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지,
어떻게 시윤이를 지켜낼지 계획을 세웠다. 분노는 이미 차분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주말 아침 예린에게 중요한 가족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갤러리 일정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취소해. 이건 정말 중요해. 내 목소리에 무게를 느꼈는지 예린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수민이 먼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예린은 거실에서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수민 변호사? 왜 여기에? 수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시윤이는 자기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14살 소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다들 앉자. 내 말에 모두가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예린의 얼굴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교차했다. 그녀는 시윤이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천천히 말을 시작하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예린과 태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파리 여행 계획, 그리고 재산분할 특약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예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선 어떤 초연함이 느껴졌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예요. 당신이 이럴 권리가 없어. 수민이 침착하게 끼어들었다. 서예린님, 저는 현재 정우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귀하와 박태우 씨의 관계, 그리고 갤러리 자금 유용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보였다. 두려움, 우연,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고 노트북 화면을 넘겼다. 시윤이가 녹음한 파일이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예린과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3월에 파리로 가면 돼. 모든 준비는 끝났어. 갤러리 자금도 절반 정도는 이미 계좌로 옮겼고. 근데 시윤이는 어떡할 거야? 걔 데려갈 거야? 아니, 우연이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아이 키우는 건 내 계획에 없어.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시윤이를 쳐다봤고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시윤아, 이건 엄마가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윤이가 벌떡 일어섰다. 14살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텐 엄마가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알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시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예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수민이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이혼 소장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귀하가 작성한 재산분할 특약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자금 유용과 불륜 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감정이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어.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다.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난 정말 널 사랑했었어. 처음에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노력했어. 하지만 점점 우린 너무 달랐어. 당신은 항상 안정을 추구했고 난 더 많은 자극과 열정을 원했어. 태호를 만났을 때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시윤이야. 내가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키울게.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예린이 물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수민이 차갑게 대답했다. 서예린 씨, 현재 상황에서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갤러리 자금 유용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 문제를 논하기엔 이릅니다. 예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패배감이 익혔다. 시윤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지금은 아니야. 그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해. 예린은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수민과 나는 거실에 남았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민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법적 절차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시윤이를 챙겨. 시윤이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지만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시윤이가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지 어른스러워 보였다. 시윤아.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빠?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시윤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어린 시절 자주 하던 행동이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후로는 처음이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정말 미안해, 시윤아. 아빠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잘못 아니야. 나도 몇 주 전에 알았는데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부자 간의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이 전달되었다. 슬픔, 연대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겨나가겠다는 결의. 저녁이 되자 예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시윤이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서툴지만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식사였다. 아빠, 이제 우리 둘이 살게 되는 거야? 시윤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시윤이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은 왜 한 거야?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예린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계약이었을지도 모른다. 안정적인 인생을 위한 거래.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 것이다. 어른들의 선택은 때로는 복잡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의 존재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야. 시윤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사를 이어갔다. 우리의 첫 번째 새로운 가족 식사였다. 밤이 깊어 시윤이가 잠든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지난 12년을 돌아보았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을까? 예린의 미소, 우리의 추억들, 시윤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였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기보다 시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수민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두렵지만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거짓 위에 지어진 삶보다는 진실 앞에 선 모습이 비록 아프더라도 더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혼 절차가 진행된 지 석 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예리는 결국 태호와 함께 파리로 떠났다. 갤러리 자금 유용권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린 부모님의 개입으로 더 큰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었다. 재산분할 특약은 결국 효력이 있었지만 시윤이의 양육권은 내게 완전히 넘어왔다. 우리는 강남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강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거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아빠, 이거 어디 둘까? 시윤이가 작은 액자를 들고 물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예린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시윤이가 12살 때의 모습이었다. 내심 아들이 그 사진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전히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내 방에 두는 게 어때? 시윤이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실에 두자.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그 순간 시윤이의 성숙함에 가슴이 저렸다. 15살 소년의 눈빛에는 이미 어른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배신했던 엄마를 향한 분노와 그리움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고 있었다. 새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우리만의 루틴이 생겨났다.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시윤이는 학교에 가기 전 식탁을 정리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거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기도 했다. 시윤이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때로는 엄마가 미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두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감정은 다 정상이래.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거, 보고 싶으면서도 보기 싫은 거 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시윤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복잡한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듯했다. 나 역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자책,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까지 그 모든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시윤이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예린이 보낸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파리에서의 근황과 시윤이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였다.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 조용히 물러났다. 그것은 시윤이와 그의 엄마 사이의 사적인 대화였다. 시윤이가 준비가 되면 스스로 이야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날 저녁 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서 메일 왔어. 파리에서 잘 지내고 있대. 내 표정을 살피는 듯했다. 나는 동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어때? 엄마 소식 들으니까? 시윤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복잡해. 화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나도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지금은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중요해. 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가을이 되자 수민이 연락해왔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서류상으로도 이제 예린과 나는 남이 되었다. 묘하게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12회의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어떡지네? 시윤이는? 수민의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다. 괜찮아.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시윤이도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수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만남을 시작할 생각은 있어? 그 질문에 순간 망설였다. 아직 다른 여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지금은 시윤이에게 집중하고 싶어.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조금씩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학교 축제 연극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 그의 눈이 반짝였다. 예린이 떠난 후 처음으로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대단하다. 어떤 역할인데? 가족을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년 역할이야. 대본도 줄게. 같이 연습해줄래? 시윤이의 연극 연습을 도와주며 깨달았다. 우리는 비록 예린을 잃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다.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축제 당일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왔지만 나는 혼자였다. 몇몇 학부모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시윤이었다. 무대에 오른 시윤이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상처받은 아이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대사를 읊는 순간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자랑스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밀려왔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앞으로 나가 시윤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아빠, 나 잘했어? 최고였어. 정말 자랑스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윤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내 연극 영상 보내도 될까? 그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시윤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아직도 엄마를 향한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시윤이가 잠든 후 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예린과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다. 계산된 안정이나 거래가 아닌 진실한 감정과 책임이어야 한다. 예린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서랍에서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때 내 인생의 일부였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다음날 아침 시윤이와 함께 한강변을 달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를 채웠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삶은 계속된다.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치유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아빠, 저기 봐. 첫눈이야. 시윤이의 외침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번졌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 모른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윤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진실된 관계 속에서라면 그 어떤 상처도 결국은 치유되리라는 것을.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